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거의 다 아는 얼굴인데 식구 같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지 이제 답을 제가 빨리 복사를 해서 봤는데 생각보다 100% 만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만족스러운 답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보였고 아주 쉽게 풀 문제는 거의 다 잘 풀었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할 텐데 뭐 아시다시피 문제를 풀면서 본인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조금 결이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이렇게 모집 인원이 조금 늘었어요. 사전 보실 때보다. 이제 뭐죠? 뭐라 그러지? 뽑는 채용 인원이 그래서 조금 나은 것 같은데 이제 제 생각은 뭐냐면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지만 늘 이번 정부가 공무원을 많이 늘리는 것을 딱 공약으로 갖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정부가 끝나기 전에 다 자리를 차지해야 돼요. 요 다음에 바뀌게 됐을 경우에는 또 3, 4년 전에 그때는 1년에 여러분들 30명, 40명씩 뽑았어요. 전국에. 그런데도 계속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선배들이. 그러니까 지금처럼 많이 뽑고 요구도가 많을 때 빨리 자리를 잡아야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아쉬웠던 건 뭐가 있냐면 내용은 풍성한데 글씨체를 못 알아보겠어.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글씨를 이쁘게 쓰세요. 그래야 보는 사람이 매길 수 있는 의지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글씨체도 그다음에 길게 이제는 서술형이 없어졌어요. 그죠? 논술형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서술을 쭉쭉 하면서도 요약이 느껴지게끔 쭉 길게 쓰는 것보다는 묻는 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약간의 하이라이트를 할 때 밑줄 같은 거지만 그런 거를 써서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죠? 다음 시험 때는 알고 있는 게 일주일 만에 엄청 많이 지식이 늘어나진 않더라도 쓰는 스킬을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정말로 이제 한글인지 영어인지 모르는 사람. 그래서 이제 그걸 채점하려면 현미경으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돋보기를 두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저라도 제가 채점 잘해도 너무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잘 쓸 수 있고 예쁘게 쓰라는 게 아니고 정리가 될 수 있는 글씨체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이제 저는 이렇게 프린트물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답을 정리할 수 있게끔 다 시간대마다 한 2장 정도씩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나눠주는 이유는 이 문제만 푸는 게 아니고 이에 준해서 관련된 이론을 조금 보고 그 다음에 이 표가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순서를 정해야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거는 어떤 문제 때문에 제가 이 말을 하는지는 좀 더 풀면서 이제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쉬는 기간에 이번 문제가 쉬웠는지 모르겠지만 답안이 그렇게 많이 걱정스러울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안심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첫째 시간부터 수업을 할 텐데, 이 수업을 하면서 이제 다지기를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이제 교육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교육학에서 했던 것들이랑 중복된 부분들도 있는데, 그거를 역량과 접목시켜서 우리가 나열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을 시작할 텐데, 오늘 나눠드린 거는 다음 시간부터는요, 이게 점심 식사를 할 쯤에 받아서, 식사하고 들어오면서 받더라도 봐서 이렇게 약간의 간접적인 문제처럼 돼 있잖아요. 그걸 쓰세요. 빈칸들을. 그래야지 이해가 되지. 저하고 같이 진행하면서 그때 막 쓰려고 그러면 복잡해져요. 그 수업 시간에는 수업 시간에 해당되는 것들을 쓰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당부할 말씀 전해드리고 수업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교육에 대한 건데 한번 볼게요. 1번, 다음 사례는 영양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영양교사가 골격과 관련된 영양교육을 하고 난 뒤에 학생들의 활동을 관찰한 내용입니다. 아래 내용과 관련된 학자를 제시하고 이 학자가 학습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서 도입한 과정이 무엇인지를 서술하시오.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 파트나 아니면은 영양 교육 파트나 교육학에서 했던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지 답을 써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풀이집을 제가
나눠줬던 걸 보면 이제 아셨죠? 어떤 답을 원해서 제가 이 문제를 냈는지를. 그러니까 요거를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답을 써야 되는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이제 먼저 문제를 풀면요. 지훈이와 다빈이가 역할놀이. 근데 여기 있는 문제를 여러분들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교육학에서 냈던 문제를 영양으로 바꿨을 뿐이지 이런 문제는 제 기출에서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다른 예를 들었지만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영양 문제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잘못됐어요라고 하면 그 기출 문제가 잘못된 거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나는 항상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저를 의심하시면 안 돼요. 오타는 그렇지만요. 자, 그래서 역할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훈이와 다빈이가. 그래서 한번 보시면 지훈이가 다빈이에게 선생님 저는 힘이 센 남자가 되고 싶어요. 어떤 걸 먹으면 힘이 세질까요? 하자 다빈이가 음식 모형 중에서 우유와 시금치, 멸치를 보여주며 이 음식들은 뼈가 튼튼해지고 잘 자라게 해주는 칼슘이라는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어 많이 먹으면 힘도 세지고 튼튼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훈이가 시큰둥하면 저는 시금치를 못 먹어요. 맛과 냄새가 정말 싫거든요.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빈이가 만화책 하나를 보여주며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말한다. 그 책은 뽀빠이와 올리브라는 인기 만화책입니다. 여러분들 뽀빠이하고 올리브 알아요? 모르죠. 근데 이걸 하면서 시험 치는 사람들이 이 만화를 모르면 어떡하지 그 생각은 하긴 했어. 제가 어릴 때는 이거를 항상 텔레비에 나왔거든. 막 뽀빠이 그러면은 뽀빠이가 이렇게 시금치 통조림을 콱 누르면 이게 입으로 탁 들어가요. 그러면 막 힘이 막 불끈 쏟고 올리브가 브루투스에 의해서 막 거기 나오는 악당이 브루투스거든. 브루투스가 올리브를 너무 괴롭히고 있으면 가서 이제 처부수고 구해내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이걸 아이들의 영양교육으로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야기의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다. 뭐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힘이 생겨 올리브를 구하고 악당을 물리친 내용이다. 다 읽은 지훈이가 얼굴이 상기되면서 잠시 뽀빠이가 힘을 내는 과정을 기억하면서 팔을 양쪽으로 굽히고 이렇게 알통 내는 걸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뽀빠이가 그걸 하고 나서 이제 선생님 저도 시금치를 많이 먹어서 힘이 세질 거예요 말한다. 다빈이가 얘기는 이제 선생님이죠. 다빈이는 이제 지훈이가 우리 학습을 지켜주는 최고의 지킴이가 되겠네요 라고 말하자 이제 집에 가서 엄마에게 요리를 해달라고 할 겁니다. 선생님이 알려주신 3가지 음식을 매일 먹을 거예요 라고 각오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답을 보니까 이렇게 답할 수도 있겠다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할놀이 자체를 이슈화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만화를 보여줬다는 것을 가지고 영상 매체를 썼다라고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 아이가 행동을 바꾸게 된 원인의 근본적인 것을 볼 때는 뭘 했는가 하면 뽀빠이라는 영화를 보고 그것을 따라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에 포커스를 맞춘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이고 제가 출제자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원했어요. 그 답을. 근데 그렇지 않은 답도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 없는 것이 모방과 관련된 학자를 다시 들여다가 모방이라고 해도 그건 틀리지 않습니다. 이게 조금 더 정확한 문제가 되려면 여기서 행동주의 학습 이론을 전개했던 몇몇 이런 학자들 중에서라는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찾아내기가 훨씬 쉬울 텐데 너무 많은 학자를 배운 사람들 중에서 모방을 얘기한 사람은 좀 있거든. 이 사람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내는 데서 약간 좀 복잡하거나 아니면 혼돈스러웠을 수는 있지만 이 문제는 프린트물을 한번 보실 때 파블로프부터 시작해서 스키너, 반두라까지 이어지는 행동주의 학습 이론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저 빈칸을 한번 채우면서 여러분들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팔을 결성하는 과정에서 행동주의 학습 이론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전개를 했는지 보완됐는지를 설명해주는 표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고 정리를 하는데 파블로프는 여러분들 알죠? 뭐 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실험을 해서 알아요? 강아지한테 먹이를 주고 종소리 울려주는 실험을 했던 사람이 파블로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론을 이렇게 명시화한다면 제일 위쪽에다가 고전적인 조건화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게 조건화를 시켜서 학습을 해나간다는 의미의 얘기예요. 그 다음에 스키너 칸에는 뭐라고 하면 되는가 하면 조작적인 조건화라고 쓰시면 돼요. 이 조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말을 딱 들었을 때 기분이 그렇게 좋진 않죠.
막 꾸몄을 것 같잖아. 근데 여기서 심리학에서 말하는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것을 조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려오는 어감에 따른 단어이 아니고 심리학에서는 이 조작이라는 말이 나는 누가 시켜서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난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존재야라는 의미로서 조작적이다라고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반두라는 사회인지학습입니다. 이게 이제 순서대로 발전해 온 이야기를 이제 설명을 할 텐데, 학습을 파블로프는 개한테 종소리를 울려주는 걸 설명하면서 사람은 굉장히 능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수동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교육자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잘 이렇게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와 뭐가 하나의 연합 과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가 하면 자극과 반응의 연합 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종소리만 들어도 침을 흘리는 걸 갖고 이제 이 사람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걸 훈련을 시키는 것은 내가 자극을 주고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훈련에 의해서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고, 이에 준해서 스키너라고 한 사람은 자극과 반응에 의한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은 뭐에 의해서? 강화를 통한 행동 변화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어떤 이론인가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학생이고 초등학생이에요. 제가 선생님이라고 치고 애들이 막 놀고 있는데 엄청 개구장인 아이가 하나가 있는데 너무 놀다가 지겨운 거야. 그래서 앉아가지고 갑자기 책을 읽어. 선생님이 엄마 철수야, 네가 어떻게 이렇게 책을 다 읽니? 공부를 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다. 정말 집중적으로 하는 게 너무 놀라운데,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얘가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뭘 해줄 게가 전제 조건이 붙지 않았어요. 뭔가를 능동적으로 하는 아이한테 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선생님이 칭찬이라는 격려 강화를 해줬더니 얘가 행동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고 능동적이다라고 이 사람은 조금 한 단계 업된 이론을 스키너가 펼쳐진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강화를 통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반두라, 이제 오늘의 답이 반두라예요. 반두라의 사회인지학습은 관찰과 모방, 대리 강화라고 쓰세요. 관찰과 모방, 대리 강화. 이거가 맞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알 수가 있는데 전체 흐름을 알아야 이 답에서 핵심을 골라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3교시 시험이라고 이제 두 번째 시험에서도 마찬가지 제가 설명을 할 텐데, 관찰, 모방, 대리, 강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지식, 기능이나 전략을 습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철주가 그렇게 했어. 근데 옆에 있던 또 다른 아이가 걔가 엄청 맨날 야단 맞는 애인데 갑자기 선생님 칭찬을 받고는 열심히 공부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아무런 행동도 안 해서 선생님 칭찬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걸 보고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능동적이기도 하지만 뭔가 모방을 통해서 교육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한 사람이 바로 반두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특징을 한 번씩 보면은, 파블로프 같은 경우는 학습은 수동적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환경에 반응적이다라는 특징으로 이 사람이 설명을 하고 있고, 스키너가 말했던 강화, 능동적인 사람인데 거기를 이렇게 잘하게끔 딱 자극을 했더니 학습이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조작적 조건화는 반응 때마다 즉각적으로 강화를 해주면 그 반응이 더 잘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있고, 여기서 조작적이라 함은 스스로 능동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조작적이라고 얘기를 한다 했어요. 그 다음에 반두라는 이제 이게 순서예요. 반두라가 모방에 대해서 주의 집중해요. 그럼 아까 그 영희를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세요. 맨날 야단만 맞고 개구장이고 혼만 나던 철수가 갑자기 놀다가 잠깐 앉았을 뿐인데 칭찬이 엄청 떨어지는 거지. 그거를 이제 주의 집중을 해서 생각을 이렇게 해보는 거야. 공부를 하니까 칭찬을 받네? 그리고 나서 나도 공부를 이제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동기화가 돼서 계속적으로 습관화가 될 수가 있고, 계속적으로 그 아이의 삶 속에서 이제 공부가 익숙해질 수 있는 것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반두라의 과정을 1번부터 5번까지 정리해 있는 것을 특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나온 문제가 이 교육적인 시사점이라는 것으로 바뀌어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이거 똑같은 것을 주고 이 경우에 교육자는 어떻게 도와주는 것이 이것을 더 강화시킬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반두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았으니까 이 문제에서
여기에 있는 다빈이는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지훈이가 더 그러니까는 시금치를 먹는 행동을 더 잘할 수 있게끔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밑줄을 꺼보세요. 라고 하면 어떤 장면이 있겠어요? 다빈이가 지훈이가 지금 마음을 먹어서 만화를 보고 막 힘도 세지고 싶고, 근데 거기 한마디를 딱 해요. 뭐라고 해요? 이제 지훈이가 우리 학급을 지켜준 최고 지킴이가 되겠네요. 라고 얘기를 즉각적으로 하니까 얘는 자기 혼자 행복한 것이 남한테 인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극이 왔기 때문에 더 독려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이론으로 설명한 것을 한번 그 교육적 시사점에서 반두라 C부터 본다면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해 줘야 된다라고 했고, 이제 여기서 학습이라고 했지만 학생들이 학업 성취에 대한 긍정적이고 현실적인 기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현실적으로 네가 튼튼해지면 우리 반에 훌륭한 지킴이가 될 거야 라는 기대를 주면 하고자 하는 의욕이 훨씬 높아지겠죠. 모방에서 벗어나서 강화까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개념이 된다. 그래서 교육자는 반두라의 이론에 의해서 해줘야 될 게 뭐냐면 현실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게끔 독려해 주는 것이 이 모방에 의해서 얘가 뭘 해나갈 때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되는 거고, 반대로 파블로프와 같이 자극과 반응 연합에 의한 어떤 상황을 연출하고, 이때 교육자는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 한번 보세요. 학생들이 부정적인 조건 반응을 갖지 않고 긍정적인 조건 반응 및 정서적 안정을 얻게끔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응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 있고 부정적인 것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건 밑에 이제 예를 보면서 우리가 정리를 할 텐데, 그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이 있다면 내가 교육자라고 했을 때 부정적인 것이 드러나지 않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이 파블로프의 이론에서 교육자가 도와줄 수 있는 길인 거죠. 각각 하는 일이 뭔지 알겠죠? 그죠? 그 다음에 스키너 중간부터 보시면 강화, 아까 선생님이 칭찬했는 그 칭찬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요. 저도 이제 여기서는 제목만 썼는데 정적 강화라고 하는 것은 칭찬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부적 강화는 반대되는 이론으로서 그 아이에게 네가 이거를 하면 못하는 것을 네가 하기 싫은 거에서 빼줄게. 그런 식으로 이걸 하면 네가 좋아하는 걸 해줄게도 있겠지만 네가 이걸 하면 네가 하기 싫은 걸 빼줄게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가장 여기 밑에 문제도 있지만 많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애들이 뭘 하면 스티커를 줘요. 그런 것들이 다 강화한 거죠. 근데 스티커가 뭘 하는 건 아니잖아. 스티커를 몇 개 이상 모으면 뭘 하게 선생님이 통닭을 사줄게. 이런 것들을 해주게 되면 이제 동료가 되는 이 스키너 방법에 의해서 학습을 하는 선생님이다라고 볼 수가